네, 안녕하세요. 뉴버드 제비 김미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녹음에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뉴스 저작권이 뭐고 그걸 침해했을 때 어떤 악영향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근데 이론만 들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상황 문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제가 준비한 사례 중에는요, 실제로 침해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참새 주영 씨와 뱁새 가은 씨가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추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문제인데요. 배우 김군과 가수 김미양이 열애설 기사가 났대요. 이 너무 이 놀라운 소식을 이제 카카오톡에 URL 출처를 남겨서 야 얘네 열애설 났대라고 하는 거. 자 저작권 침해라고 보시나요? 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시죠? 왜냐면은 저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뭐 거짓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뱁새 가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만약에 네. 이거를 그냥 출처 없이 했다고 하면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URL을 밝혔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저작권을 지킨 게 아닌가. 네. 그럼 우리 두 분 다 저작권을 지켰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뉴스 저작물의 무단 전제에 해당하는데요. 뉴스 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온라인,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 전제에 해당합니다. 즉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것은 출처를 밝혀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올려야 하는 것인가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언론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아무래도 쓴 기자님한테 받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우리 참새 주영 씨는 언론사가 아니라 기자다. 네. 자, 우리 뱁새 가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그 기사를 책임지는 게 편집국이고 그 언론사기 때문에 언론사에다가도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양쪽에 다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 다 받아야 한다. 자, 뉴스 기사의 저작자는 기자가 아닌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언론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틀렸네요. 그러니까요. 기자한테도 저작권이 없는 거죠. 그 회사한테 있는 거죠. 그럼 저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한테만 볼 수 있는 그냥 뭐 공공연하게 어디 뿌리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는 비밀 게시판엔 올려도 될까요? 저는 비밀 게시판에 올려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앞에서 우리가 그 무단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를 아무리 소수만 볼 수 있는데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오는 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참새 주영 씨는 안 된다. 네. 뱁새 가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만든 작은 뭐 카페 같은 곳에다가 네네. 이런 게 있었대 하고 공유를 하는 정도면 그게 그냥 저희끼리 떠들면서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공유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비공식적인 루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이다. 네. 이건 우리의 참새 주영 씨가 딩동댕 맞추셨습니다. 자, 이게 뉴스를 모아서 예를 들어 사내 게시판에 게재를 했어요. 근데 외부인이 볼 수 없는 사내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뉴스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게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을 해보자면 비공개, 비밀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기사를 복제해서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합니다. 또
몰랐던 사실이네요, 이거는. 정말 불법을 저지를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뭔가 일부러 악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몰라서 저지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 그치만- 알려져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앞에서 뉴스도 창작자의 그런 창작물이라는 거를 생각을 네. 했을 때는 또 뉴스에서 저작권이 좀 명확하게 지켜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알아야 한다. 맞죠.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자, 어떤 시청이 있어요. 시청에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기사를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 시를 홍보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홍보 업체에도 메일을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자, 이것은 과연 뉴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근데 우리 시의 얘기를 한 건데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막 악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공연하게 한 것도 아니고 딱 우리 시를 이렇게 홍보해 주다니 하고 우리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홍보 업체한테만 전달을 한 거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주영 씨는 비공개적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 기사 안에 있던 내용이 내 이야기니까 네.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 가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실제로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본 것 아,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청 홈페이지에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얘기가 들어가는 네. 서울시 이야기가 들어가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고 네.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식당에 가도 네. 기사에 이렇게 나왔다 하면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기도 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럴 때마다 과연 그 언론사들한테 다 허락을 받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해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것. 자,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공중이 볼 수 있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거나 스크랩 편집한 것을 이메일 등으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뉴스를 게시하거나 업무상 목적으로 메일을 전송할 때에도 저작권자, 즉 언론사의 허락을 받는 게 먼저겠죠. 그러면은 미리 허락을 받은 이후에는 막 이렇게 게재하고 보내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당에 붙어 있는 거 혹은 뭐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있었던 게 아닐까 맞아요. 싶네요. 이게 무조건 불법이 아니라 이제 언론사에 만약 허락을 받았다면 충분히 합법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과정을 저희는 볼 수가 없으니까 또 맞아요. 몰랐네요. 맞아요. 그러면 너무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인기 있는 기사를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 아마 유입량도 상당히 많고 방문객도 상당히 많은데 내 블로그나 카페에 공유해야지 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당할까요? 저는 이거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인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저작권의 무단 전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소수만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도 네.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인플루언서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자신의 네. SNS나 블로그에다가 뿌리는 거니까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주영 씨랑 이제 참새 네. 씨랑 처음으로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드디어. 처음으로 의견이 저희가 앞에서 지금 문제들을 풀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듣고 보니 이거는 정말 불법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이게 퀴즈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블로그, 카페에 뉴스를 허락 없이 업로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개인이 관리하는 블로그, 인터넷 카페라고 할지라도 공중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뉴스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올리거나 이를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이 볼 수 있는 환경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기사를 허락 없이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퀴즈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점 이제 퀴즈를 풀면서 저작권법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위반하는 건지 어떤 상황은 위반이 아닌지 조금씩 더 감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은 씨는 어떠신가요? 맞아요. 이게 한두 가지를 또 알게 되면 다른 상황은 이럴 것 같다 하고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역시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우리 뉴버드입니다. 네. 그 다음은 내 인터뷰 기사들을 새로 출판할 내 자서전에 실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을 모을 공익도서니까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네. 내가 작성한 인터뷰 기사고
네. 또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니까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주영 씨는 어떻게 근데 저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저희 거죠? 아까 네. 이 저작권, 뉴스에 대한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라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될까?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저는 그럼 이번에 우리 뱁새 가은 씨와 다른 길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과- 불법이라고. 네. 아니, 바로 직전까지 진짜 유일하게 딱 한 번 의견이 통일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갈라지게 되네요. 네, 누가 정답인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자, 저작권자의 일용 허용 없이 뉴스 저작물을 출판 및 인쇄하는 것에 해당하는데요. 자, 영리는 물론 공익,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 즉 언론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뉴스 저작권을 출판, 인쇄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가 맞췄어요. 주영 씨 상당한데요? 이거 역시 아주. 단말만 하는 참새답네요. 그러네요. 저 다리가 좀 더 찢어져야겠어요. 이게 한 가지 뭔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비영리 목적이고 난 선한 의도를 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우리가 뉴스를 모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 하더라도 이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그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례인데요. 자, 기사를 그대로 쓰지 않았어. 내가 창의성을 추가를 해서 2차로 편집해서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참조한 기사 출처까지 딱 남겼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네. 누군가가 제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창작성을 더했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배포를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또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묘하다는 게 좀 안 좋은 의미인가요? 네,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다른 저작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다가 뭐 조금 더 더해서 이걸 배포하면 그거는 이제 저작권 위반이라고 누구나 인식을 하게 되는데 뉴스에 대한 거는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번에는 한번 뱁새의 꽁무니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의견이 가졌는데요. 네, 네. 자, 이것은 저작물의 무단 가공에 해당합니다. 기사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약간의 수정이나 변경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만약 창작성을 더했다고 하더라도 뉴스 기사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면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건 정말 듣던 중 다행인 이야기네요. 기자로서. 네. 맞습니다. 결국 2차적으로 가공을 했을 때 창작성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총 7가지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게 저희가 뉴스를 창작도 하고 또 이제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활용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퀴즈였다고 생각합니다. 미나 맞아요.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제가 준비한 퀴즈들이 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좀 피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주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생산자이기도 하잖아요, 뉴스에. 그만큼 뭔가 소비자로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생산자로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퀴즈를 풀면서 문제를 다 맞추지 못했어요. 맞아요. 계속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맞아요. 그만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지금 이 퀴즈를 통해서 숙지를 하고 침해를 하지 않는 그런 소비자가 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맞아요. 저 여기서 궁금한 점 있어요. 뭐죠? 여러분은 몇 개 맞추셨나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몇 개 맞추셨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맞아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퀴즈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다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을 생활을 하다가 기사를
뭔가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 혹시 이게 저작권법 침해는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만 해주신다면 저는 저희의 녹음이 이 음성이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이용하실 때 그래도 한 번씩 저희 퀴즈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나의 방송을 마쳐 보겠는데요. 어떻게 뭔가 실생활에서 많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여러분 맞습니다. 저작권법의 침해자가 되지 않으실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까먹으면 다시 듣고 또 듣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도 네. 여러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헷갈릴 때는 뉴버드. 뉴버드. 네, 뉴버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뉴버드 블로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놀러와 주세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콘텐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